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입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보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분 동안 저희 방송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내일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 정보와 함께하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을까요? 저와 함께 마감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보시면요. 빨갛게 물들인 채로 장 마감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코스피 2.26% 상승한 2,770포인트로 10개월 만에 연고점을 금세 달성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보시면요. 1.34% 상승한 750포인트에서 정가를 형성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1,507억 원, 그리고 기관은 2,046억 원 코스피 시장에 들어온 것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은 1,489억 원, 기관은 1,763억 원 함께 사들인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만이 물량을 내뱉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길 함께 제시해 주실 마스터님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은요. 바로 단기 수익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님이십니다. 우리 마스터님 정말 다양한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신 경력으로 많은 방송사에서 서로 모셔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어렵게 모셨는데요. 우리 마스터님 방송하고 이 수익 내는 것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결과도 함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분 좋은 수익도 냈는지 저희와 함께 결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시겠습니다. 5월 9일 방송에서 마스터님께서 당장 공략해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고 가져오신 마스터픽 종목입니다. 이 ICTK 보시면요. 공략일을 기준으로 정말 기분 좋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더니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40.2%의 어마어마한 수익률 내주셨습니다. 이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종목, 이 수익률 40.2%의 ICTK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면요. 5월 16일 가져오신 아스테라시스입니다.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공략일을 기준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더니 최고가 기준으로 15.6%의 또 기분 좋은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5월 23일 방송에서 가져오신 마음 AI입니다. 마찬가지로 네모박스가 쳐져 있는 공략일을 기준으로요. 최고가 기준으로 또 7.8%의 기분 좋은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마스터님과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분 좋은 수익, 마스터픽 종목 오늘 방송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 내는 어마어마한 종목들 3가지나 보셨는데 오늘 놓치시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기분 좋은 수익이 났던 종목들처럼 오늘도 마스터픽 종목 마스터님께서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요. 꼭 먼저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까지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2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은요. 다양한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신 경력으로 많은 방송사에서 서로 러브콜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종목을 참 잘 골라내셔서 종목 백발백중 마스터님이시기도 한데요. 김충성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출범일이었는데요. 마스터님 이제 정부가 새롭게 시작했으니 우리 네. 방송도 좀 새롭고 신나게 오늘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황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이 대통령이 앞으로 증시 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마스터님, 이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 속에 오늘 2,770포인트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고점을 10개월 만에 갱신해 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날이 기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새 정부 첫 거래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이를 기념이라도 하듯 아주 시원한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가 넘었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가 넘는 이런 근래 보기 힘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시원한 그 움직임이 그려졌는데 이거는 바로 차트를 통해 보시더라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원한 모습이에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3월 네, 이런 과정들도 거쳤어요. 네, 아주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근데 4월에 다 만회가 됐죠. 어찌 보면 이제 관세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다 지금 완화가 됐다. 뭐 그 이전 수를 돌아왔기 지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관세 우려 그 있었던 그 부분 그 전 시점까지 뭐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바로 직전 고점대를 좀 넘어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은 이 관세 또 미중 간에 또 뭐 미국이 중국이 뭔가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뭐 전화 통화하고 뭐 잘 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역시나 뭐 대외적인 관세 우려가 좀 완화가 되는 상황에서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결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는 뭐 해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과 같은 시장이 그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시장을 계속적으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장 초반의 탄력을 제외하면은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오늘 당일의 그 흐름들을 뭐 두고 보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10시 정도까지인가요? 네, 10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 방향이 좀 나오는가 싶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내내 옆으로 기는 움직임이었죠. 이거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내내 옆으로 기는 움직임이었고, 그러니까는 시작하면서 그 기대감을 제외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하기에 또 지루하고 답답하고 좀 따분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뭐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1조가 넘게 지금 사들이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기관 역시 뭐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이제 쌍끌이 매수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현물 쪽에서의 동향이 역시나 내일까지도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외국인의 그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에서 보면 역시나 콜옵션 매수, 풋옵션도 매수입니다. 양 매수죠. 방향성은 아닙니다만 변동성 확대예요. 오르더라도 또 크게 오르게끔 또 그런 그 포지션의 구축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 우호적이다라는 것이죠. 왜 현물 쪽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시장의 그 내면을 보면은 오늘 확실하게 치우쳤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뭐에 치우쳤습니까? 네, 정책적인 부분들이 치우쳐졌죠. 뭐 지역 화폐 관련주들 오늘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또 AI 관련주들 당연히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뭐 더불어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또 섹터들은 대부분이 이 정책과 맞물리는 이런 쪽의 그 섹터의 종목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은 역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그 시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시장 특징
언제부턴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걸 본다면은 오늘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아직 그 트렌드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로 본다면은 시장 상승과 함께 대부분이 또 정책적인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마도 당분간은 뭐 새로운 이슈, 새로운 것들이 뭐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은 이 정책적인 부분들의 기대감이 또 쏠리면서 관련 섹터와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슈가 또 새롭게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정책 쪽에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간다면은 이런 시장에서 좋잖아요. 시장도 좋고 또 움직이는 섹터들은 또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출범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정부에 맞는 투자 방향성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마스터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는데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마스터님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섹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네. 섹터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다 정책 쪽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네,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물론 이제 오늘 부각이 되는 섹터 종목들이 더 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여러분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연히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새롭게 또 이제 등장할 섹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또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런 시장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먼저 이쪽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냐? AI 쪽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AI 쪽이야. 뭐 정부 그 이재명 정부가 시작함과 동시에 뭐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뭐 이러한 부분들을 국정 과제로 최우선으로 뭐 삼았던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AI 관련 이슈들이 좀 많았었죠. 일단 뭐 오늘 전해진 소식 같은 걸 보더라도 AI 최강국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좀 말씀드렸다시피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정 과제로 우선적으로 좀 내세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대통령실 정책 수석을 또 신설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본다면은 국가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까지도 이제 임명을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은 국가가 전례 없게 AI를 주도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또 이제 관련 이슈들이 또 쏟아지는 상황일 겁니다. 이슈 자체가 쏟아진다? 네, 당연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기조들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시면 이슈가 지속된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다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께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동안 또 이제 뭐 유세 기간이었죠. 계속적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오던 것이 바로 그 K 이니셔티브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뭐 AI 기본 사회 뭐 구현을 위한 이런 부분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번에 그 상세 로드맵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당연히 우리로서는 관심을 두고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관련 종목들이 또 돌아가면서 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뒤이어서 나올 것들은 뭐 AI 인프라 뭐 확충 뭐 국부펀드 조성이라든지 뭐 인재 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 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역시나 또 관련 이슈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또 관련 종목들이 또 튀어오르거나 또 탄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거의 계속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AI 쪽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더불어 본다면 관련 이슈들이 최근에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픈 AI 뭐 몸값이 뭐 415조 정도로 뭐 책정이 좀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역시나 그 IPO도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오픈 AI가 우리나라 이 법인을 세우고서 공식적으로 좀 진출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당연하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 미국 당연히 뭐 투자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AI에만 6년간 2천조를 좀 쏟아붓는다라는 기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AI는 당연히 뭐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같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최근에 그 또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오픈 AI의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 AI 붐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죠. 물론 이제 지난해서부터는 살짝 쉬는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다시 이런 관련 이슈들이 지속이 되면서 종목들이 반응한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제 2차 도약의 그 발판을 충분히 마련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서 봐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간략하게만 놓고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일단 보시면은 오늘 많이 반응했었던 종목이 코난 테크놀로지라고 있죠. 네, 여러분들 그 아실 겁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네, 오늘 이 종목이 유독 많이 움직였어요.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상한가죠. 네, 내내 그 제한된 등락들을 반복했습니다만 오늘 또 직전 고점대들을 뛰어넘는 이런 상승을 나타냈단 말이죠. 컨텍스트에서 놓고 보면은 바닥에서 주가 레벨업, 네, 이 바닥을 좀 탈피하는 상황에서 이런 그 강한 탄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유의미한 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뭐 조정을 이용한다거나 눌림을 이용했을 때 또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는 종목이라는 걸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을 좀 기다리자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 더불어 본다면은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 반응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세게 움직였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이미 우상향의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탄력으로 역시나 추세 상단에 거의 근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난 지금 당장 AI 쪽 종목을 잡고 싶은데 뭐를 잡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미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시작을 하거나 이격이 없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이수페타시스를 먼저 눈여겨보시길 좀 바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우리나라 AI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지난해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한 차례 탄력, 또 충분한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직전 고점대에 갖다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에 비해서는 좀 미비하죠. 그러나 대장입니다. 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우리가 비중을 또 양껏 실을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가의 움직임을 추적을 하면서 공략 대상으로 삼아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저 양호한 또 기간 가격 조정 이후에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기간 조정도 거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도 지금 높아지면서 우상향에 완만하긴 합니다만은 우상향의 추세를 지금 형성해가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섹터 자체의 기대감과 또 맞물려서 또 때로는 탄력 있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 AI 이것도 뭐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고개를 들면서 저점을 또 높이면서 우상향의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날이 날인 만큼 네, 이 13%의 그 상승을 나타냈는데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들이겠고 그래도 이쪽 섹터에서 좀 공격적으로 따라 붙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격이 그래도 덜 발생이 된 뭐 마음 AI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또 대표적인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께서 공략 대상으로 삼으면은 그래도 승산 있는 싸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일단 AI 섹터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AI 섹터에서는 이스페타시스를 더불어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와 마음 AI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스터님이 이렇게 시장 브리핑 굉장히 잘 해주시면서 또 그 시장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또 따로 올라가는 종목만큼 확실하게 잘 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스터님이 제공해주시는 이 기분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정보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직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스터님, 그러면 AI 섹터 말고 또 이 시장 속에서 마스터님이 또 다르게 좀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섹터는 또 네.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에너지 하면은 좀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 그 부각이 되고 있는 본다면은 뭐 풍력, 태양광 이런 뭐 재생에너지들도 이제 포함인 것이고 또 이제 원자력도 어찌 보면은 친환경과 맞물려서 좀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전,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쪽도 최근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쪽 물론 이제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올랐다 보니 뭐 대부분 또 이제 정책과도 좀 맞물린 섹터들은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일단 이쪽은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또 이쪽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네, 이런 부분들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동안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이 에너지 같은 경우 산업 정책에 맞게끔 또 뭐 단가가 저렴한 것들 산업 정책에 맞게끔 이렇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후 사실 어떻습니까?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기후 위기 이거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게 정말 글로벌 각국의 이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와 맞물려 가지고 이 재생에너지 쪽은 당연히 우리나라 또 성장 동력으로도 삼겠다라는 이런 말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히 뭐 AI와 함께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앞서 AI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I 때문에 이 전력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건데 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뭐 전력 수요 급증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에너지도 AI와 마찬가지로 뭐 지속이 관련 이슈들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지속이 되어 온 상황인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근데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앞으로 향후에도 이슈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쪽 섹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나온 기사를 보더라도 뭐 아리배 뭐 탄소 중립 강화 목표 강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후 에너지 뭐 출범하나라고 했는데 출범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유세 기간 중에 또 이런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뭐 호남 쪽에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그 단지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전력망들 수도권과 좀 있는 그런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나온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역시나 뭐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본다면 저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전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죠. 탈원전이었습니다만은 친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탈원전을 좀 벗어났다라는 부분들 이 자체만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끊임없이 나오는 긍정적인 이슈들, 호재성 이슈들이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메타도 이 원전 기업과 손잡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이제 스튜디오에 오면서 살짝 봤는데 체코 쪽 이슈가 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쪽 이슈 최근에 노이즈였잖아요. 뭐 지방법원이 우리나라와 한수원의 그 체코와의 그 계약을 중지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상급 법원이 그걸 또 취소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만으로 좀 호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게 동남아라든지 글로벌 각국이 다 이 친원전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뭐 태양광 좋습니다. 풍력 좋아요. 여기에 원전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좀 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사실 이쪽은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뭐 한 달 그 전에 거의 2개월 가까이 전에도 이 원전을 계속적으로 외쳐왔다 보니까 뭐 대장격인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매수하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에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는데 거의 지금은 뭐 100% 넘게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끝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탄력은 살짝 둔화됐습니다만은 안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 좀 많이 올랐어요.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격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격이 좀 덜한 뭐 따라붙는다고 하더라도 이격이 덜하고 또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좀 골라봤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 네, 뭐 LS 마린 솔루션, 네, 당연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런 쪽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인데 또 이제 태양광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또 OCI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OCI나 OCI 홀딩스나 뭐 비슷한 종목이니까 이렇게 끼워넣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원전 쪽에서는 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팍스통신망에 오신 분들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까지 제가 정확한 가격 잡아드렸습니다. 단기간 많이 올랐죠. 네, 다시 제자리 돌아온 상황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들 종목들 한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LS 마린 솔루션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오르내리락 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관련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탄력을 나타냈지만 변동성 확대되면서 다시 다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런 음봉을 맞았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그려졌고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직 최근에 형성됐었던 우상향의 추세는 깨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간에서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눌림을 공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또 승산 있는 그런 매매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OCI 같은 경우에는 뭐 OCI 홀딩스 뭐 비슷합니다.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부담이 없어요. 또 이제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양껏 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뭐 OCI 홀딩스도 있고 OCI도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을 보면은 바닥이죠. 네, 그러니까는 좀 나는 엉덩이가 무거운 편이야 하시는 분들, 또 중장기적 성향으로 접근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다루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원전 쪽에서 하나 꼽으면은 우리 기술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여러분께 우리 팍스경제 TV를 통해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또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신 분들께는 또 이 시점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가격을 정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도 안 걸렸죠. 바로 며칠 만에 상당한 탄력을 나타냈고 다시 제자리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바닥권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들 추적을 하시다가 아마 공략 대상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바로 갈까요? 네, 그렇죠. AI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에너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지 되는 섹터를 본다면은 아마 가상자산 쪽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쪽도 관련 이슈가 제법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내 그 가상자산 섹터도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각국이 계속 또 도입을 좀 서두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맞게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쪽 산업을 좀 육성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건 공약에도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공약에 좀 있다라는 것은 최근에 또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 바로 ETF입니다. ETF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같은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도입 속도가 지금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그 기사들이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그냥 뭐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STO라든지 코인 관련주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드렸던 또 STO와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뭐 여든 야든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뭐 법제화 도입을 계속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 아마 7월이나 8월 정도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이슈들이 또 나오겠죠. 역시나 지속될 수 있는 이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법제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뭐 증권사도 그렇고 이런 그 금융사들은 이 제도 마련에 지금 분주하게 좀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거를 다 마치고 테스트까지 끝내놓은 이런 그 금융사들도 좀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서클이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제도권에 그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런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섹터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미국뿐만의 그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이와 관련해서 섹터 전반의 기대감, 우리 시장 관련한 종목들이 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묶어서 놓고 보면은 최근에 한국 정보 인증 얼마나 물론 이제 오르내리락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한 탄력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또 증권사들이 많이 움직였죠. 물론 이제 증시 부양이라든지 또 밸류업 뭐 이런 것과 맞물려서 탄력을 나타낸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또 SK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그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자리에서 뭐 따라가자, 따라붙자,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수했다고 해서 더 가면 좋죠. 근데 만약에 고점에서 만약에 물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 난감한 경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에서도 그들을 또 선행지표 삼아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단 말이죠. 그래서 종목을 좀 보아왔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거죠. 코인 쪽으로서는 뭐 제이션 시스템 뭐 친숙하니까 뭐 드론 쪽도 엮여 있고 이런저런 섹터에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이션 시스템 또 핑거 금융 그 솔루션 그쪽입니다. 네, 핑거 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STO 뭐 이런 좀 친숙한 종목이죠.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께서 눈여겨 보시고 왜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차트를 잠깐 뭐 살펴보시면은 이런 그 자리들입니다. 먼저 제이션 시스템을 좀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자리들이죠.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리들은 충분히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다는 것이죠. 최근에 뭐 지난해 하반기였습니다. 한 차례 탄력 이후에 내내 부진하고 근데 부진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확실하게 바닥을 탈피하면서 바닥은 확인이 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또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바닥이라는 부분에서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주가의 흐름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더불어 그 핑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핑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한 차례 끼를 나타냈습니다만은 한 차례 또 조정을 나타내면서 가격 매력이 발생했고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주가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역시나 그 승산 있는 매매를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갤럭시와 머니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친숙한 종목이죠. 이 종목도 내내 기간 조정의 모습만을 나타내다가 이제야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가격 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부담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말씀드렸던 뭐 AI도 있고 뭐 에너지 쪽도 있고 가상 자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많은 섹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팍스통신망에 그 입장하시게 되면은 뭐 수시로 관련 정보들은 제가 업데이트 해가면서 여러분들 매매 팁을 얻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팍스통신망에 많이 입장을 해주시고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 네,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더불어서 마스터님이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 한번 들어봤는데요. AI와 에너지 섹터 그리고 가상자산 섹터까지 눈여겨보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섹터 중에서 마스터님께서 또 콕 집어서 어떤 종목들 함께 눈여겨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명 다시 듣고 싶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가격 전략도 또 궁금하시겠죠? 이 가격 전략까지 모두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한 팍스 통신망에서 마스터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알려주실 겁니다. 꼭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QR코드 짧게 스캔하시고 이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방금 설명해 주신 섹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스터님이 그럼 이런 시장에서 지금까지 내주셨던 또 어마어마한 수익들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마스터님과 함께 수익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첫 번째 종목은 ICTK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40.2%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익률 또 내주셨습니다. 이 ICTK가 IPO 1년 만에 12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사실 최근 차트를 보면 좀 행방이 묘연하기도 한데요. 마스터님이 보시기에 이 ICTK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될지와 또 지금까지 해오신 어마어마한 수익 또 기분 좋게 한번 리뷰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또 제가 잡아드린 타이밍대로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또 좋은 결과들을 좀 내고 있고 뭐 지금도 주가가 안 내려오니까 네. 다소간의 등락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안 내려와요. 이 자체만으로도 뭐 상당한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 양자암호, 양자컴퓨터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뭐 전략 산업으로 삼는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투자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죠. 또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아이온큐라든지 하는 미국 업체들도 그렇고 이쪽 투자를 좀 강화하고 있고 정말 진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먼 훗날의 미래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다가오는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가야 하는 그쪽 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이쪽은 여러분들 당연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관련 섹터에 관련 이슈들도 지속이 되고 있죠. 역시나 모멘텀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여러분께 최근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들을 계속 좀 높여가고 있죠.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추세는요. 뭐 종목에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라면은 계속 유지가 돼요. 또 추세가 형성된 종목은 언제 매수하고 또 언제 매도하고 이게 전략이 명확하기 때문에 쉽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께 우리 팍스경제 TV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바로 우리 100억 마스터 플랜 2부에서 이렇게 추천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래 안 걸리고 바로 찍혀 있는 대로 40%가 올랐습니다. 뭐 오래 걸려서 40%가 오른 게 아니라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매수했어야 하는 그런 맥점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종목은 이 시점에서만 여러분께 말씀드렸냐?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맥점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고려를 한다면 70%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수익의 기회를 좀 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이 된 종목들, 또 섹터 자체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추세는 견조하여 또다시 매수의 기회가 좀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언급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가 깨지기 전에는 그대로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이 추세가 형성된 종목 ICTK 마스터님께서 5월 9일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40.2%의 기분 좋은 수익을 내줬던 종목 아직까지 추세가 견조하며 매수의 기회가 다가올 테니 그 매수의 기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과 ICTK의 다음 매수 기회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스터님께서 이 ICTK만 방송에서 가져오셔서 수익을 내주신 게 아닙니다. 다음 종목도 수익 낸 기분 좋은 종목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마스터님께서 방송에서 가져오셨던 아스트라시스는 무려 15.6%의 또 기분 좋은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이 아스트라시스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요.
우상향 추세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께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마스터님, 아스테라시스도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 가져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차트상으로도 또 계속해서 기분 좋은 상승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보면 다 정책적으로만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개별적 성격으로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추천을 좀 드렸단 말이죠. 이거는 뭐 리프팅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K-뷰티 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뷰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련 이슈들 정말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에서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만큼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타점도 뭐 타점입니다만은 어디에서 또 어느 종목을 타점을 잡느냐 이게 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하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확실하게 신규주입니다. 네,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상장하면서 형성됐었던 고점대죠.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를 뭐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이 라인대들을 좀 뚫어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주가가 뭐 레벨업 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레벨업이 이루어지는데 또 나 좀 봐주세요 하는데 당연히 봐야지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점, 추천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역시나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한 그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아마 이렇게 가다가 또 한 차례 또 제 2차 탄력이 한 차례 붙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러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매수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간단합니다. 5일선 대응 하시면 되겠죠. 이미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걸로 또 수익 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빨간 선 보이실 겁니다. 네,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5일선을 깬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쁜 부분들은 아닌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5일선 대응을 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5.6%의 아주 기분 좋은 수익을 내주셨던 아스테라시스 수익 리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스터님이 굉장히 올라가는 종목 잘 골라주십니다. 마스터님과 함께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데요. 마스터님과 장중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과 장중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아스테라시스에 이어서 마스터님께서 또 수익을 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마스터님 5월 23일에 가지고 오셨던 마음 AI는요. 또 7.8%의 기분 좋은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이 마음 AI 조금 전 관심 가지고 있으신 섹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도 설명해 주신 종목 아닙니까? 이 마음 AI의 수익 리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AI 쪽 섹터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바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아주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잖아요. 뭐 올 초에 그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부진했습니다. 근데 바닥을 딛고서 주가가 올라요. 근데 이 바닥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이 상한가라는 아주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유의미한 그런 그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다는 말이죠. 바닥을 탈피하는데 그냥 뭐 양봉이 아니라 짱대 양봉이면서 상한가다 정말 많은 물량들이 좀 유입되었다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뭐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죠. 후보 시절이었을 때는 뭐 AI 협회와 뭐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런 이슈들인 것이고 그만큼 뭐 AI 관련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탄력이 가능한 것이고 또 이제 상한가도 나온 종목에서 또 상한가 못지않은 탄력이 나오게 마련이란 말이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3%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이거는 앞으로 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그 추천을 좀 드렸고요. 살짝 밀렸어요. 가능하 싶다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과정은 네, 매수의 또 절호의 기회가 됐죠. 역시나 파스통신망을 통해서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 여러분께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렸던 부분들이고 충분히 매매의 팁 얻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팁을 좀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또다시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한 차례 탄력, 박스권 형성
그리고 나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지금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고점을 좀 뚫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난 2월경에 형성됐었던 이 고점 때도 분명히 넘으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동은 지금 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 공략. 네, 앞서서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음봉 공략입니다. 무리하게 따라가는 매매는 자제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 그러나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또 보유 중이신 분들은 박스통신망을 통해서 또 제가 매매 팁을 충분히 드릴 거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제 매매 팁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이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 내주신 종목들 봤는데 그럼 앞으로의 장에서 이 ICTK, 아스트라시스 같은 또 기분 좋은 수익 낼 종목들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마스터님 앞으로의 장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마스터님이 꼽는 인기 있는 종목, 올라갈 것 같은 종목, 마스터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네, 좋은 종목도 선정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저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입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송 끝나고 바로 종목 공개를 할 테니까 네, 빨리 입장하셔서 좀 확인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리뷰 드린 아스테라시스와 비슷한 섹터의 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테틱,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쪽에 속해져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중국을 거점으로 해서요. 뭐 해외 글로벌 각국, 뭐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 뭐 중동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그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또 대량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이미 1공장을 지금 완료한 이후에 5년 만에 2공장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한 외형 성장은 당연한 부분들이고 이런 또 호실적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죠. 네, 튼실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차트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신규주예요. 네, 신규주기 때문에 뭐 상장 이후에 밀렸습니다만은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5일선을 타면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를 거치는 이 과정이 아무래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위한 이런 그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 언제 사지 하기보다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은 신규주입니다. 신규주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버행 이슈입니다. 바로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느냐 이건데 6월 20일입니다. 이번 달 네, 1개월짜리 물량이 약 46만 주가량이 있어요. 근데 오늘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46만 주, 200만 주가 넘어요. 이렇게 줄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1개월 6월 20일에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3개월 뭐 28만 주가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것도 뭐 6개월짜리 물량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6개월 동안 보유하자 이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겠고 이 종목 방송 종료 후에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매주 방송에 나오셔서 마스터픽 종목 공개해 주시고 계신데요. 현재 무려 4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기분 좋은 수익 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가져오신 또 마스터픽 종목은 이 4주 연속 종목 수익 내주신 종목만큼 또 얼마나 기분 좋은 수익 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마스터픽 종목 오직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한 팍스통신망에서 방송이 끝난 후에 단독으로 공개가 됩니다. 생방송 끝난 후에 마스터님께서 이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바로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요. 마스터님의 기분 좋은 수익이 날 종목, 이 마스터픽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오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